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 속에서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뭐 복잡한 지표나 어려운 분석 같은 건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또 흥미로운 포인트 위주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우선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가볍게 한번 짚어볼까요? 최근에 시작이 좀 주춤했잖아요. 여기에는 뭐 몇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미국 국채 수익률, 이게 1년 중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게 좀 부담이죠. 이러면 기업들이 아무래도 돈 빌리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렇죠. 비용이 늘어나니까. 네, 그리고 또 투자 매력도 면에서도 채권이랑 주식이 좀 경쟁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있잖아요. 세금 좀 깎아주고 군비 지출 늘리는 거? 네네, 그것도 있죠. 이것도 시장에서는 꽤 주목하더라고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국가 부채라든지 재정 적자 규모를 꽤 늘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죠. 그럼 결국 국채 매력은 떨어지고 주식 시장에도 좀 안 좋겠네요. 그렇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좀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반짝이는 성장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시칭 알파에서 추천한 성장주 목록이 있어서 오늘은 이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기업 엠러빈. APPM입니다. 이 모바일 광고 플랫폼 쪽 강자인데, 와, 특히 그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이요. 작년보다 362% 늘었다는 게,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네, 뭐 매출이나 조정 EBITI에 이런 것도 엄청 늘었고요. 성장세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킹 알파에서도 성장성은 뭐 A+, 최고 등급을 줬죠. 역시. 다만 이제 그 미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있잖아요. 포워드 P 이게 한 45배 정도? 그래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는 약간 높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D+ 등급이더라고요. 45배면 좀 생각은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지난 1년간 주가가 막 350% 이렇게 급등했으니까요. 근데 뭐 다른 성장주들이랑 비교하면 또 아주 심하게 비싼 건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아하,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크라토스 테크놀로지 그룹 CRDO. 여기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묶이면서 그 대역폭 수요 증가, 이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가 크더라고요. 네, 여긴 좀 흥미로운 게 매출 총 이익률은 꽤 괜찮아요. 한 63.7%. 오, 높네요.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수익성 지표는 아직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장성 자체는 에브러빈처럼 A+로 아주 높게 보는데 포워드 PE가 이게 222배예요. 와, 222배요?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러니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강력하게 반영된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고 주가 변동성도 꽤 클 수 있다. 이 점은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사가 케이맨 제도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저장 기술 쪽 시게이트 STX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뭐 클라우드나 엣지 이런 쪽에서 데이터 저장 수요가 폭증하니까요. 맞습니다. 시게이트는 그 AI 시대에 꼭 필요한 대용량 저장 기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오, 뭔가요? 배당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수익률이 한 2.76% 정도 되고요. 성장주인데 배당을요? 드문 경우 아닌가요? 그렇죠. 꽤 드물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50억 달러 규모로 추가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요. 와, 그럼 뭐 성장성도 잡고 주주 환원도 챙기고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네요. 네, 그런 모습이죠.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스테라 랩스 ALAB인데요. 여기는 올해 3월에 상장했으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신규 기업이네요. 역시 AI 관련 하드웨어, 특히 데이터 센터 내 연결 기술 쪽이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매출 총이익률이 정말 높아요. 75%. 와.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200%에 달할 정도로 아주 폭발적입니다. 실적은 정말 화려하네요. 그만큼 시장 기대도 커서 포워드 PE는 174배 수준입니다. 고평가 논란이 좀 있죠.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네, 그리고 상장 이후에 주가가 정말 롤러코스터였어요. 맞아요. 봤어요. 고점 찍고 확 내렸다가. 네,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좀 급등했는데 그러니까 높은 성장 잠재력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 이걸 딱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다섯 번째는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 메모리 반도체 강자. 여기도 AI 열풍에 주가 많이 올랐다가 요즘 다른 기술주들처럼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마이크론은 근데 포워드 PE가 한 15배 수준이에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렇죠. 앞서 본 기업들에 비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훨씬 덜한 편이죠. 그리고 뭐 많진 않지만 배당도 조금 줍니다. 한 0.48% 정도. 배당도 있군요. 네. 그래서 분석가들은 대체로 지금 주가에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만한 우량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받죠.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종목입니다. 코히런트, COHR, 레이저, 광학기술 이쪽 전문 기업인데 여기도 AI랑 엮이는군요. 네. 데이터 센터 내 통신이라든지 여러 분야랑 연결되면서 AI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히런트도 성장세는 꽤 견조해요. 주가도 고점 찍고 좀 내렸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도 투자 매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AI 모멘텀이 뚜렷한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6개 기업을 쭉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지금 시장은 보면 미국 국채 수익률 오르는 거나 재정 적자 확대 우려 같은 약간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거시경제 변수가 좀 있죠. 네. 하지만 동시에 AI라는 정말 거대한 기술 트렌드가 특정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를 아주 강력하게 이끌고 있다. 이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시킹 알파 추천 6개 종목들. 에버러빈, 크라토스, 시게이트, 아스트라 랩스, 마이크론, 코히런트. 다 각자 다른 강점들을 가지고 있었죠. 폭발적인 성장성이라든지 AI 기술 구현의 핵심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성장과 주주환원의 균형 같은. 네.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다만 동시에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나 또 주가 변동성 같은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보니 정보들이요, 여러분의 지식 지평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이렇게 기술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오늘 언급된 기업들 말고 앞으로 시장을 뒤흔들 만한 넥스트 빅싱, 그러니까 차세대 주도주가 될 그런 숨겨진 보석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각자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